아시안컵이 열리는 가운데 일본의 상징이라며 일본인들이 흔들고 다니는 전범기가 퇴출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2023 아시아 카타르 아시안컵을 맞아 이번 대회에서 전범기 응원이 등장할 경우 국제축구연맹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아시안컵 때 전범기 응원을 목격하게 되면 바로 제보해달라. 대회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피파에 고발해 국제대회에서의 전범기 사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일전이 열릴 때마다 이 전범기를 흔들어 왔습니다. 전범에 대한 이런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국내외 연예인 또는 역사에 무지한 외국 축구 클럽들이 전범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거나 전범기의 이미지가 포함된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곤 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독일과 일본의 과거 인식의 차이는 또렷합니다. 2014년 독일 검찰은 나이 93세의 전범을 구속하는 모습을 보이며 끈질기게 추적해 전범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축구 경기장은 물론 국가 행사인 국제관함식에서도 우길기를 등장시켰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피파 클럽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미지에서도 일본 클럽을 소개하면서 전범기 배경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피파에서도 전범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본을 위해 하늘에서 심판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새해 첫날 일어난 강진으로 3만 명 가까이가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피소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폭설의 강추위까지 덮치면서 지진 이후 대피소 등지에서 생활하는 피난민들이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진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와지마시 대피소에서 피난민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와지마시 대피소의 자세한 상황은 불분명하지만 피난 생활에 따른 지병 악화와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재해 관련 사한 것으로 보이며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 피난민들의 실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시카와현 내에서 대피소에 대피한 주민은 2만 8천여 명, 도로 파괴 등으로 왕래가 어려운 고립 지역의 주민 수는 3,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자나 음식 등 모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 이후 피난 생활 과정에서 건강 악화가 원인이 돼 세상을 떠나는 재해 관련사가 이전부터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과거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세상을 떠난 이들 276명 중 재해와 관련된 이들이 221명에 달했습니다. 붕괴한 건물에 깔려 직접 사한 경우의 사람들은 50명에 그쳐 재해 관련사가 직접사의 4배를 넘었습니다. 헌데 일본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남 탓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상한 소문이 퍼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원인을 두고 적국이 지진 무기를 사용한 것 아니냐? 인공지진이 아니냐는 헛소문이 나도는 것입니다. 존재했던 지진 무기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생각하면 무섭다는 식의 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기상청은 지진 무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기상청 발표 정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악용해 기부금을 모은다며 입금을 유도해 QR코드로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일본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곧 지난 지진의 강도보다 강한 지진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 발령된 쓰나미 경보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또 다른 지진에 의해 쓰나미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타케 겐지 도쿄대 지진연구소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을 수반하는 지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피난 상태를 유지하고 해안 근처에서는 흔들림을 감지하면 관련 정보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고지대로 피해야 한다.
진원이 된 노토반도는 최근 수년간 지진 활동이 계속되다 이번에 규모가 커졌다. 갑자기 활동이 진정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쓰나미 또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파가 계속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 연안에서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닿을 때까지의 시간이 짧다.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원이 된 노토반도 인근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고 지난 3년간 진도 1 이상 지진이 506회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군발지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전문가인 지들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카지마 주니치 도쿄공업대 교수는 아사히에서 일반적인 군발지진에서는 규모 6을 넘는 지진이 드물다. 솔직히 놀랐다. 지금까지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지진과 메커니즘은 같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노토반도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 300도가 넘는 고온의 유체가 상승하면서 일련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내륙부에서 단층의 뒤틀림이 축적돼 지반이 약한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으로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설날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은 일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휴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은 데다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설 연휴 기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행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거리 상품 예약 비중은 71%에 달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여행 트렌드는 크게 단거리 여행 선호, 일본 여행의 강세 지속,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추구, 새로운 여행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체 예약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에 달합니다. 엔데믹에 들어 전체 예약에서 단일 국가가 2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셈으로 겨울철 선호도가 높은 홋카이도가 일본 수요 증가세를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새해 들어서도 일본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북해도 상품이 일본 전체 예약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겨울철에 출발하는 홋카이도 상품의 경우 3에서 4개월 전부터 예약이 들어올 만큼 장거리 상품과 유사한 예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1.7%로 2위를 차지한 베트남은 일본과 함께 양강 체제를 이어왔는데 올해 들어 일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예약률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홋카이도는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03년 9월 26일부터 홋카이도 도카치 앞바다에서 규모 8.3, 진도 6강, 2m가 넘는 해일을 동반한 지진이 발생했고 2004년 11월 29일, 2003년 도카치 지진의 유발 지진으로 규모 7.1, 진도 5강의 강한 지진, 2016년 6월 16일 홋카이도 남부 우치우라만에서 규모 5.3, 진도 6약의 지진, 2018년 9월 6일 홋카이도 남부 규모 6.7, 진도 7의 대지진, 2023년 2월 25일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 동남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6.1, 진도 5약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홋카이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행을 가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 국가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일본 홋카이도에 지진이 온다면 다수의 한국 관광객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구조는 일본 자국민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